안녕하세요. 오늘도 뉴요크의 오소희 강사님이 또 와주셨습니다. 제가 팬이에요. 매일 마인드맵 책 읽고서 정말 마인드맵 적용하면서 좀 많은 성과들이 났었고, 제가 2015년에 코치 과정 때 사실 오소희 강사님인지 알게 됐거든요. 코치 과정에 딱 들어갔더니 강기용 대표님이 이 마인드맵으로 수익이 많이 늘어나신 분이 계시다고 제 꿈을 키웠었죠. 오소희 강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이라 어색하네요. 저는 오소희 강사고요. 지금 자기계발 강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들어오셨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맵의 장점이 뭐예요? 마인드맵 장점? 마인드맵 장점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단순하면서도 생각이 좀 많은 아이인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는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갈피가 잘 잡히지 않을 때 네, 그럴 때 그렇게 좀 뭔가를 마인드맵이라는 방법을 갖고 써 내려가면 시각화. 네, 시각화를 하고 나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원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분명하게 보이게 되니까 그런 어떤 특이한 경험들을 반복을 하면서 더 마인드맵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와닿았어요. 아버님 잔치 저 워커힐. 네. 이렇게 목표를 나누는 거. 그래서 그쵸. 저도 목표를 그냥 이렇게 숫자로만 나누는데 매핑을 해놓고 그 숫자에 대한 부분들, 그런 실행 계획에 대한 부분들 계속 요즘에 하려고 흉내내고 있는데 아직도 저는 이제 좀 디지털은 좀 빠른 편인데 아날로그는 사실 좀 많이 불편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무조건 아날로그를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해요. 결국엔 생각이 있는 걸 꺼낼 때는 디지털보다 아날로그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은 사실 디지털 하면 하나의 도구를 더 붙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 같은 경우 좀 단순한 거 좋아하고 바로바로 눈에 보이게끔 하는 직관적으로 걸 바로바로. 좋아하니까 그래서 하나의 도구를 더 거치지 않고 그냥 손으로 직접 작성을 하는 거를 좀 했었고요. 대신에 디지털 마인드맵도 너무 좋은데 소음 마인드맵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디지털을 하려고 하시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그림을 못 그리겠대요.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뭐 글씨가 안 예뻐요. 뭐 깨끗하게 가지치기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일단 먼저 본인이 기대치를 낮추고 해야 사실은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또 오소희 강사님 색감이 되게 예쁘잖아요. 색연필인가요? 네. 모델명도 좀 알려주세요. 색연필? 이렇게 어떤 걸로 이렇게 색을 칠하시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제가 지금 차에 있거든요. 그 사진을 찍어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박형근 강사님 제가 태그 걸어놓을게요. 근데 파커스인가? 2만 얼마짜리 15색? 그 정도 들고 다니면서 저는 그때 칠하고 있고 집에는 이제 그보다 더 다양한 수가 있긴 한데 굳이 그렇게 필요 없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선호하는 색상이 있고 의미 부여할 때 자주 쓰는 색상들이 있어서 15가지 이상의 색연필을 굳이 구할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이따 찍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진짜 확실히 전 디자인 전공하신지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디자인을 전공하셨는지 이렇게 선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선이 이렇게. 근데 저는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원래 하고 싶었던 건 사실 동양화 쪽이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색상 선택하는 거. 색상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걸 사실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늘 그림을 그릴 때 검색해서 따라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검색하시는 그것도 궁금해요. 네. 네이버라든지 구글 이미지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초콜릿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초콜릿 일러스트. 일러스트라는 걸 같이 그림이라고 검색을 하면 사진도 많이 떠요. 네네네. 근데 사진을 보고 우리가 따라 그리긴 조금 힘들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초콜릿 일러스트, 나비 일러스트 이렇게 검색을 하면 좀 요즘에 이렇게 단순화 시켜진 그런 그림들 많이 올라져 있거든요. 그거 따라할 수 있게끔. 네. 저는 사실 이제 수불리랑 진도령님 항상 또 애기들 또 같이 올려주시고 사실 육아하면서 또 이 강의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웠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육아하는 그런 강사님으로서 또 그런 많은 강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처녀였을 때 같이 처녀였다가 지금 이제 저보다 조금 늦게 어린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강사님들 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글을 가끔 보면 제가 옛날에 우울할 때 제가 일하고 싶은데 나오고 싶은데 못 왔을 때 이제 그분들의 그 지금의 심정과 답답함이 느껴져서 요새도 저도 울컥울컥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육아를 하면서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만약 강의를 하려고 하면 그때는 내 욕심과 그리고 일과 육아 이 모든 것들에서 스트레스가 분명히 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육아를 하면서도 강의를 끝까지 이렇게 지금도 붙잡을 수 있었던 거는 그냥 나를 찾아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 네, 그게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한 달에 두 번, 세 번이 됐든 내가 강사로서 지금 사람들한테 기억 남아야 되는데 뭐 지금보다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목표보다는 그냥 그분들한테 계속 나 지금 애기 키우는 애 엄마인데 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구나.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가야 그 시기를 좀 잘 버틸 수도 있고 육아라든지 뭐 강의라든지 모든 것에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키우는 게 사실은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강사라는 직업 자체를 돈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내가 정말 너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잠시 육아에서 벗어나서 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으로 느끼면서 하신다면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효석 성사님 또 들어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소희 강사님 대단하신데 그 남편분이 사실 제가 만약에 남편이라면은 그렇게 수볼리가 아침에 거기 소풍 갈 때 그게 챙겨주고 막 이렇게까지 못하고 네. 또 막 어디 강사가 막 1박 2일 가서 강의를 해 이렇게 이렇게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네. 이범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남편이 천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남편분이. 저는. 네? 아니 남편분도 천사이신 것 같아요. 오소희 강사님이 천사이신데 되게 이렇게 남편 그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제 뭐 교제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사실 좀 고민되는 부분이 저는 좀 자유롭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여행도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또 자녀도 낳고 좀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네. 내 걸 또 많이 포기하고 네. 아직은 좀 이제 30대 중반인데 그런 부분을 좀 내려놓기가 아직 네. 욕심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또 하면서 결혼하신 이후에 그런 강사로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좋다. 그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때 늘 말씀드리는 두 멘토 교수님이 이제 강경 대표님, 네네네. 김영환 교수님이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김영환 교수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럼요, 들어갈 수 있죠. 3번.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 대기 중. 김영환 교수님이 제가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을 때 팁을 주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계속 성장해야 되는 사람이고 계속 나의 삶에 되게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근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이제 강사님은 누구를 만나든 질문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소개팅을 하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어떤 질문인가요? 저는 그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소개팅하는 모든 남자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녔어요. 이 질문을 했어요. 저랑 같이 토요일날 6시 반에 독서 모임 나가실래요? 이거를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8명 중에 4명은 안색이 바뀌었고요. 8명 중에 2명은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잠이 많은데 이러면서 고민을 했고요. 이제 그 중에서 유일한 한 명이 책을 들고 와서 집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에요. 네. 독서하는 사람을 질문 주면 아니요. 독서는 안 해요. 독서는 안 하는데 같이 나갈 수 있는 사람. 네. 그 질문을 통해서 6시 40분입니다. 토요일 그렇죠, 아침입니다. 아침.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임을 알리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나를 당신은 이해하고 맞춰줄 수 있는지가 두 번째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 상대방에 대한 걸 좀 이렇게 상대방 처음 만날 때 그게 일단 너무 중요했고 그리고 계속 그냥 세뇌를 시켜요. 나는 잘 될 것이다. 그러니 너가 나에게 잘 맞춰줘야 된다. 그러고 있죠. 근데 진짜 저는 또 또 책도 내셨고 메일 마인드맵 저자이십니다. 그 네. 책도 또 내셨지만 또 정말 이제 계속 또 그 얘기도 저 되게 좀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육아하시고서 힘들으셨을 때 리무진이 와가지고 모셔갔던 이야기. 그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많이 배가 부른 상태가 아니라 그때 이제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LG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2시간을 운전을 하고 가서 강의를 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회사에서 저에게 이제 리무진을 경기도 용인 죽전에 보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많이 벅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차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좀 정말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상대에서 또 상황이라는 거를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늘 한계를 긋고 있었구나. 난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 상황이야. 한계를 긋고 있었구나 느꼈고, 그리고 또 그때 너무 감사했던 거는 내가 그렇게 LG에서 이제 리무진까지 보내주시면서 초대하고 싶은 그런 강사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그때 정말 많이 감사하고 감동했죠. 네. 그 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 생각의 한계를 내가 긋고 있었구나. 네. 나는 몸이 안 좋으니까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로 안 나왔지만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걸 항상 좀 소망하고 있었고 계속 종이 위에 썼거든요. 네. 근데 계속 그걸 또 그 블로그에 계속 쓰다 보니까 한 번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됐고, 그 강의한 걸 또 계속 블로그에 쓰다 보니까 계속 대학교 강의가 연달아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의 한계를 내가 가다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이렇게 뭐 서울에서만, 사실 제주도 강의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주도에서 한 번도 강의한 적이 없었지만 제가 제주도 강의하는 거 계속 꿈리스트에 썼었고, 한 번 강의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강의를 좀 잘하잖아요. 한 번 하니까 또 매달 가서 강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 또 제가 이번에 또 모셨거든요. 그때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우리 제주 CS 했을 때랑, 그때는 한 20, 30대 분들이 많이 오셨고, 서귀포 CS 했을 때는 또 어머니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그런 수강생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다르게 말씀해 주시는 거, 그런 맞춤식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었고, 또 이제 해외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외 강사님들이 항상 꿈꾸는 게, 그때 그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가서 강의하셨던 네네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 스스로 한계를 긋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 게, 진짜. 그냥 마냥 가고 싶었어요. 그냥 어떤 강사님께서 중국에 다녀오셨는데, 중국 사람들이 일단 첫 번째 한국 강사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두 번째,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중국은. 그래서 그냥 그 두 가지를 듣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저는 사실 중국어 하나도 할 줄 모르고요. 뭐 외국도 많이 다녀보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그냥 블로그에 썼어요. 해외 강의 가고 싶다고. 네, 그걸 썼는데 무슨 어떤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면접을 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갔는데 바로 그럼 같이 가자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비행기에서 이제 여쭤봤죠. 왜 그때 저한테 연락 주셨나? 그랬더니 이유가 너무 단순했어요. 가고 싶으시다고 블로그에 써두셨잖아요. 저희가 그냥 그것을 봤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어도 할 줄 모르는 강사가 이제 중국 통역하시는 실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강의를 제가 그때 3박 4일을 진행을 하고 왔어요. 중국의 상해에 가장 큰 성형병원. 네, 그러니까 오픈하기 전 성형병원에 가서 원장님, 한 6분의 실장님, 모든 직원들 한 30명 정도를 제가 상해에서 이제 교육을 했는데, 정말 새로운 너무 경험이었고, 예, 저한테 너무나도 큰 어떤,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고, 그리고, 도전이라는 게, 정말 제가 며칠 전에 카톡에도 썼었는데, 할 수 있는 건 취미생활이고, 할 수 없는 건 도전이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제안하고 하면 그게 도전이 안 되는 것처럼 할 수 없을 수 있는데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줘서 기회를 주고 했을 때 그거를 할 때 도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애기 엄마라는 이유로 항상 특강을 서울 경기에서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주도를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우리 박 코치님이 주셨고 저도 이제 거기에 사실 이제 신랑이랑 상담도 안 하고 상담도 안 하고 그냥 일단 가겠다 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한계라는 거는 진짜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거를 계속 느끼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가 좀 되게 항상 강의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데 그 코끼리가 아기 때는 이렇게 힘이 약하니까 발을 묶어 놓잖아요. 네. 그러면 성인이 돼서 힘이 생겼는데도 그 묶어놨던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나를 가다 놓고 있었구나.
그리고 저는 왜 우리가 해외에 가서 배워야 되냐는 거죠.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있더라도 그걸 SNS에 올려서 아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해외로 나가서 또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아, 여기 또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최윤열 목사님이세요. 그 스리페이 코치까지 또 같이 하셨었고. 네. 반갑습니다. 네. 조효선님 아까부터 선교사님 계속 같이 계십니다. 네. 마인드맵 계속, 조효선 선교사님 마인드맵 계속 지금 하고 계시죠? 매일 마인드맵. 하신 거 계속 올려주시고, 정말, 이 선교사님도 진짜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맞아요. 코치 과정 수료했거든요, 엊그저께. 근데 계속 마인드맵에서 올려주시고, 또 그런 모습들 계속 나누려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되게 좀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하시네요. 제가 지금 매일 마인드맵 습관 만들기 오픈 채팅방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제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한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제가 설교 마인드맵 해서 올렸더니 내가 한번 해보고 잘 안 돼서 안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작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마인드맵이어도 상관이 없고 누구든 이제 마인드맵 올려주면 그것에 자극받는 분들은 분명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려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건 역시도 한계인 것 같아요. 한번 해봤는데 안 돼서 안 하는 분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죠. 천장 그리셨다고 했나요? 그때 깜짝 놀랐는데 그때 책 한 권 때문에 네, 천장. 네. 그 책 한 권 매일 마인드맵 책 나오기 전 그거 하기 위해서 책 1000권이 넘는 마인드맵을 또 그리셨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보통 뭐 강의도 그렇고 뭐든지 저도 처음에 강의할 때 한 명도 안 온 적도 있었고 뭐 한두 명 온 적도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강의하면 뭐 2~30명 정도? 또 제가 좀 강의 좀 잘하다 보니까 또 오신 분들이 또 팬이 되셔서 또 계속 강의를 갑자기 또 많이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 지속해서 하는 게 지속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될 때까지 해보는 거.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계속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사실 제주도 강의 같은 경우도 공지를 일주일 전에 올렸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제주도에 계신 또 분들이 또 많이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또 진짜 거의 서귀포시에서 한 20분, 제주시에서 한 20분 정도, 제주시에서도 한 10분 정도 이렇게 또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가고 싶습니다, 제주도. 저도요. 이번엔 지금 저희가 또 부산도 강의도 좀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부산 또 해서 이렇게 창원, 그런 전국에 이번에 양재 나비를 기점으로 해서 나비 모임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뿐만 아니라 우리 오소희 강사님 꼭 불러주시고 정말 책의 내용이 되게 좋아서 저는 독서 노트는 꼭 마인드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서 노트. 그것도 한번 좀 질문 드릴게요. 요거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독서 노트 쓸 때 사람들이 양이 많으니까 좀 그걸 어떻게 다 맵으로 해야 되는지 종이는 크게 하는 게 좋은지 작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고민도 있잖아요. 근데 독서 마인드맵도 그냥 슥슥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독서 마인드맵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책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게. 네. 책의 내용을 이만큼 300페이지가 되는 내용들을 다 마인드맵으로 적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핵심어만 가지고 마인드맵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양이 워낙 방대해서 그럴 경우에 책 전체 내용을 좀 압축을 하고 싶으시면 디지털 마인드맵을 저는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저같이 이제 손 마인드맵으로 독서 마인드맵을 매핑하고 싶으시는 때는 뭘 하는 거냐면 이 책에서 내가 뭔가를 뽑아내고 싶을 때 예를 들면 강사니까 이 책에서 뭔가 강의 교환에 대해서 내용들을 뽑아내고 싶고 또는 강의 어떤 스팟을 좀 뽑아내고 싶고 아니면 이 책에서 내가 변화된 내 모습을 뽑아내고 싶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아주 작은 소스들을 뽑아낼 때 독서 마인드맵을 쓰는 거고요. 사실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독서 마인드맵으로 정리한다라는 개념 자체 일단 두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가끔 독서 마인드맵에 정리를 한 팩트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때 뭐냐면 마인드맵이 그 책 하나에 여러 가지도 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내 스스로가 그냥 중요한 핵심이나 그런 어떤 문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골라내보면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페이지에 갈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쓸 수는 없어요. 독서 마인드맵은. 그래서 그거는 조금 많이 작성해 보시면서 본인이 나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하는 스타일이 있구나 라는 거를 좀 깨우치시면 그때는 각자에 맞는 독서 마인드맵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소희 강사님 저희 오늘 위워크 방문해 주셨는데 위워크 보니까 너무 좋으시죠?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자주 오셔서 이렇게 같이 방송도 하고 네. 같이 새로운 콘텐츠 기획해가지고 또 강의도 또 같이 많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요거 자랑해야 돼. 요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케이크 선물 받았습니다. 수제 케이크 너무너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이거는 영원히 보관하고 싶어요. 안돼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뵐게요.